책장을 넘기면 마음의 창문도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날은 책방입니다. 매주 한 권의 책으로 나와 일상 사이에 작은 쉼표를 놓아보는 시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넘겨볼 책은 브렌다 기버슨 글 그림책 선인장 호텔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김은수이고요. 언제나처럼 저와 함께 해주실 김성희 고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고은님 목소리가 좀 더 괜찮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안 났네요. 아, 좋아진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요. 반갑습니다, 고은님.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림책 문장은 이겁니다. 메마른 날들을 견뎌내고 다른 선인장 호텔이 될 만큼 크게 자랐습니다. 척박한 사막에서 자라는 키 큰 사구아로 선인장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림책 소개는 제가 하겠습니다. 뜨겁고 메마른 사막의 어느 날, 키 큰 사구아로 선인장에서 빨간 열매 하나가 떨어져 까만 씨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동물들의 눈에 띄지 않은 곳에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10년이 지나 겨우 엄마 손 한 뼘 크기로 자랍니다. 15년이 지나 이제 5살 어린이 키만 해지고요. 50년이 지나 선인장은 엄마 키 2배만큼 자랍니다. 그때부터 선인장은 해마다 봄이면 꽃을 피우고 새와 벌, 박쥐들이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마뱀 무늬 딱따구리가 열매를 먹으러 왔다가 안전하고 먹이가 많은 선인장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사막에서 선인장으로 쓰기에는 적합한 곳이었죠. 부리로 도마뱀 무늬 딱따구리가 호텔을 만듭니다. 60년이 지나 선인장 호텔은 앞바퀴 3배만큼이 됩니다. 다양한 동물들이 이 선인장 호텔에 살게 되었죠. 150년이 지나자 앞바퀴 10배나 되는 키에 가지가 7개나 뻗은 곳에는 동물들이 사는 구멍이 여기저기 나 있습니다. 200년이 지나고 늙은 선인장 호텔은 거센 바람에 휩쓸려 쓰러집니다. 높은 곳에서 살던 동물들은 다른 보금자리로 이사를 가고 낮은 곳에서 나는 것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늙은 선인장 주위에는 온통 조금씩 자라는 선인장 숲이 생기죠. 이렇게 끝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사구아로 선인장이라고 하는 선인장을 알게 되었고요. 맞아요. 네. 저도요. 이 사구아로 선인장은 북아메리카에서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한 10m까지 자란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예. 새벽에 선인장에 이슬이 맺히면 그 이슬을 선인장의 골을 따라서 내려가서 작은 생물한테는 꼭 필요한 물로 물을 가지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사막의 생명이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두 분은 이 책? 저는 그 식물원 가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키 큰 선인장은. 그쵸. 그러면 요 책의 말대로 본다면 우리가 그냥 식물원 가서 보는 그런 그 정도의 키는 정말 오래된 선인장인 거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선인장을 되게 이쁘다 막 이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선인장의 어떤 그러니까 일생인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되게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걸 또 나누어 주는 것 같기도 저는 하고요. 그래서 요 선인장을 보면서 저는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네. 사구아로 선인장을 네, 보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부모님도 처음에는 어린 아이였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성장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을 또 낳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나눔을 하죠. 나눠주시고 맞아요. 희생적으로 이렇게 저희를 키우셨으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왠지 그냥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실 수 있으실 네.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늙은 선인장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맞아요. 키 큰 선인장이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점점 말라가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성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처럼 그 맞아요. 밑에 정말 이렇게 밑에서 기어다니는 맞아요. 그런 생물들이 또 막 모여들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부모님 인생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약간 그러네요. 뭔가 그냥 저는
제목만 들었을 때는 사실 제가 은수님한테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인가 선인장 모텔이라 해가지고 이건 책 무슨 저희가 얘기지? 저희가 책을 선정하면 네. 그 책 제목을 알려드리거든요. 아. 예, 알려드리고 너무 네, 자연스럽게 고은, 나와가지고 제가. 고은님한테도 아, 알려드리고 성인님한테도 참. 알려드렸는데 성인님이 잘못 받아들이신 거죠? 선인장 모텔이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모텔과 가까운 건 아니에요. 아이 그럼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좀 가벼운 내용이겠다. 그림책이니까. 아무래도 선인장이기도 그쵸, 해요. 그쵸. 네. 근데 다 읽고 났는데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걸리는 깊은 듯한. 울림 같은 약간. 게 좀 느껴져서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오, 그런 그쵸. 그런 책도 좀 생각이 나고 그냥 부모님의 희생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네. 여러분들은 뭐 생각나는 거 없으셨어요? 저는 약간 공동체? 공동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지낼 수 있는 원래 이 안에서 선인장 호텔에서도 보면 내가 살았는데 내가 살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또 누군가 또 오고 이렇게 약간 순환되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도 함께 이렇게 순환 속에서 함께 그쵸. 그래서 이게 마지막까지 이 사고하루에 어떻게 보면 이게 성인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이게 마지막에 쓰러지면서까지도 그쵸. 이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쵸. 이런 일들을 이렇게 뭐 자기가 원해서 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순환의 모습이 네, 또 보여지기도 맞아요. 하고. 그런 네. 모습이 약간 함께하는 모습, 순환의 모습. 그렇게 사고하루 선인장이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사고하루 숲이 있더라고요. 네. 선인장 아, 숲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함께하면 그 안에서 또 이제 그쵸. 성장하고 쓰러지고 함께하고 이런 순환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저는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도 거의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고하루 선인장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저는. 저도 그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도 이 책을 선인장을 통해서. 정말 아까 식물원이나 네네. 이런 곳에 가서 보기만 하지 그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고하루 선인장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고은님처럼 궁금해서 좀 찾아보기도 했고요. 굉장히 천천히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천천히 자라서 거의 다 자라는데 200년이 걸린대요. 그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로 10년이 지났어요. 뭐 15년이 지났죠. 저 막 맞아요. 계산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계산했거든요. 50년이 저도요, 지났어. 저도요. 막 이랬을 때 이렇게 오래 자라나 이랬는데 100년이 네. 넘었네?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200년이 찾아보니까 넘어. 200년 동안 굉장히 천천히 자란대요. 그쵸. 네,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자라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큰 걸 보는 거는 100년 이상 그쵸. 네, 그렇게 자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사고하루 선인장보다 처음에 딱 읽었을 때는 도마뱀 무늬 딱따구리. 네, 딱따구리.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처럼 맞아요, 느껴졌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고하루 선인장을 호텔로 만드는 아이가 도마뱀 무늬 딱따구리거든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구멍을 내서. 네. 네. 근데 이 도마뱀 무늬 딱따구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불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저렇게 딱 저기 선인장이 가시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런 가시가 있는 곳을 어떻게 이 도마뱀 무늬 딱따구리가 부리를 가지고 저렇게 호텔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아이디어가 정말 재밌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왜 도마뱀 무늬 딱따구리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우리가 대동강 물도 옛날에 팔았다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얘기들 막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캐릭터가 먼저 딱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성인님 말씀 들어보니 정말 부모님 같기도 하고 그쵸. 성인님 말씀 들으면서 강아지 똥도 이거랑 좀 비슷하겠다. 맞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내가 필요하고 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나누어 주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또 순환이 돼서 그쵸, 아름다운 민들레꽃을 피우는 것처럼 자기 사- 희생으로 네, 해서 맞아요. 다시 피어나고. 그래서 사고하루 선인장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네. 저희가 이 그림책을 통해서는 이런 선인장에 대한 걸 다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사고하루 선인장처럼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고은님이 다육이를 굉장히 잘 키우세요. 맞아요. 굉장히까지는 아니고요. 정말 진짜 잘 굉장해요. 키우셔가지고, 예. 그래서 혹시 그 고은님은
다육이를 잘 키우시니까 요 선인장 호텔에 대한 느낌이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게 선인장이다 보니까 집에 선인장이 좀 몇 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선인장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가시가 있다고 해서 선인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화초 보면 가시 있네? 넌 선인장과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이 가시도요. 그 가시 자리가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서만 가시가 나요. 아, 가시가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 아무데나 가시가 나온다. 그럼 걔는 선인장은 아닌 거예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그 이제 사막에서는 비가 안 오니까 네. 그게 이제 책에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가시가 그러니까 잎이 넓으면 그쵸. 안 되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다 그쵸. 이 수분이 발이 발달이 되니까 빨리 되니까. 그래서 맞아요. 잎의 모양이 이제 가시가 된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그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시들도 음. 되게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반면에 둥근 것도 있어요? 아니요 이게 털처럼 생긴 가시들도 있군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 환경에서 어떻게 태화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시 자리가 있고 그 가시 자리에 가시들이 나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아까 그 딱따구리가 어떻게 가시가 네, 부리로. 있는데 부리로 네, 이렇게 그쵸. 했을까? 그러니까 가시 옆에 이렇게 쑥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게 사막이다 보니까 해가 너무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도 사실 너무 뜨거우면 힘들잖아요. 식물이다 보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선인장이 약간 움푹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그늘로 또 버티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몸에 상처가 나면 딱쟁이가 지잖아요. 그렇죠. 걔네들도 동물들이 이렇게 호텔을 만들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상처가 상처가 나겠어요. 그쵸. 근데 그 상처들이 아무는 게 이런 우리 딱지가 아무는 것처럼. 선인장도 그렇게 네. 딱지가 그래서 아무는 것처럼 근부와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네요, 이름들이 다 진짜. 있고, 그리고 선인장은 정말 꽃피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선인장 꽃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진짜 아름다워요. 네, 예뻐서 저도 네. 여러 번 진짜 제 맞아요. 눈길에 끌렸던 그런 네. 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인장은 하루 잠깐 펴요. 그것도 밤에. 하루 잠깐 폈다가 이런 선인장들도 있고. 보기 힘들겠는데요? 네, 그리고 선인장이 진짜 잘 안 자라요. 조금씩 신기하게. 조금씩 자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선인장이 물을 또 이게 많이 먹은 물을 잘못 줘서 정말 이쁜 죽어요. 선인장 죽인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물 주는 게 참 정말 힘들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은님이 워낙에 다육이를 잘 키우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요 선인장 호텔 보는 그런 관점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 네. 예, 많은 지식을 좀 역시 알려주셔가지고 다르네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자. 오늘 우리는 선인장 호텔을 통해서 다양한 선인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선인장 호텔처럼 여러분들도 잠시 내가 쉴 수 있는 쉼터는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함께 지내는 이런 공동체 같은 느낌이고 이런 순환의 삶 속에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다가도 또 다른 곳에 가서도 그 다음 곳에 가서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선인장 호텔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처럼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책 한 권을 나누며 작은 쉼표를 함께 찍어가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나는 책방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